안녕하세요. 행복한 습관 TV의 홍영길 박사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해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72살 박순례 할머니가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하신 이야기 말이에요. 4시간 30분이라는 기록으로 완주하시면서 많은 젊은 참가자들보다도 빠른 기록을 세우셨거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70대의 마라톤이라니. 저도 처음 이 소식을 듣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혹시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젊을 때부터 운동선수였던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순례 할머니는 50대 중반부터 운동을 시작하셨거든요. 그것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습관들로 말이에요. 오늘 저와 함께 그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들을 먼저 살짝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라톤 훈련이 우리 심혈관 건강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과학적 연구 결과와 함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나온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운동과 뇌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특히 기억력과 치매 예방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하셔야 할 점들입니다. 무작정 따라하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꼼꼼히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내일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운동이 소용없다거나 늦게 시작하면 효과가 없다는 생각들 말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심혈관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세 이상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이 전체의 3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20년 동안 진행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무려 30에서 40%나 낮아진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30에서 40%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심근경색에 걸릴 확률이 있는 사람이 10명이라면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3명에서 4명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박순례 할머니의 경우를 보면 마라톤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는 혈압이 140에서 90 정도였다고 하세요. 고혈압 전 단계였던 거죠. 하지만 꾸준한 걷기와 조깅을 통해서 지금은 120에서 80으로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우리 심장은 근육입니다. 다른 근육과 마찬가지로 운동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어요.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뛸 수 있게 되거든요. 한 번에 더 많은 피를 전신으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2019년도 보고서를 보면 일주일에 150분, 그러니까 하루에 약 20분 정도의 중등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고혈압 발생 위험이 27%나 감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등도 운동이라는 것은 말하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말해요. 숨이 약간 찰 정도지만 대화는 가능한 수준이죠. 바로 빨리 걷기나 가벼운 조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3시간 운동하고 일주일 쉬는 것보다는 매일 20분씩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0대 후반의 김영수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셨는데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 걷기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후부터는 중간중간 가벼운 조깅을 섞기 시작하셨고요. 6개월이 지난 후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안정시 심박수가 분당 80에서 65로 떨어졌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내려왔더라고요. 본인이 제일 놀라셨죠. 이렇게 간단한 것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가능한가라고 하시면서요. 심혈관 건강과 관련해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혈관의 탄력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딱딱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관벽을 유연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운동할 때 심장이 더 빨리 뛰고 더 많은 피가 혈관을 통해 흐르게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혈관벽이 자연스럽게 스트레칭되고 혈관 내피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그 결과 혈관이 더 건강하고 탄력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운동을 하면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은 감소합니다. 이는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방지해서 깨끗한 혈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나는 심장이 안 좋아서 운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물론 급성 심근경색이나 불안정 협심증 같은 급성기에는 안정이 필요하지만 안정화된 후에는 오히려 적절한 운동이 심장 건강 회복에 필수적이거든요. 실제로 심장 재활 프로그램에서도 운동 치료를 핵심으로 하고 있어요. 다만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서 개인에게 맞는 운동 강도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운동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치매가 걱정되시나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불안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이 정말 희소식이 될 거예요. 2021년도에 프론티어스 인 에이징 뉴로사이언스라는 권위 있는 뇌과학 저널에 정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의 성인 2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인데요.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해마의 용적이 현저히 증가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마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특히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저장하는데 꼭 필요한 곳이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해마가 위축되는데 운동을 통해서 이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크기를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효과가 운동 시작 후 3개월 만에도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fMRI로 뇌를 촬영해보니 단 3개월의 규칙적인 걷기 운동만으로도 해마 부위의 혈류량이 증가하고 새로운 뉴런들이 생성되기 시작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만난 70대 초반의 이정순 할머니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손자 이름도 가끔 헷갈려 하실 정도로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매일 아침 공원에서 1시간씩 빠르게 걷기를 시작하신 후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3개월 후부터는 전날 본 드라마 내용도 정확히 기억하시고 며칠 전 약속도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가장 기뻤던 건 새로 배운 스마트폰 사용법을 금세 익히셨다는 거예요. 머리가 맑아진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거든요. 또 다른 연구 결과도 말씀드릴게요. 펀메드에 발표된 2018년도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우울증 위험이 20에서 30%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인지 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울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통해서 우울감을 줄일 수 있다면 동시에 인지 기능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운동이 뇌에 좋은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BDNF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뇌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돕는 영양소 같은 역할을 해요.
BDNF가 많아지면 기존의 뇌세포들이 더 건강해지고 새로운 연결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되는 신경 발생도 촉진되고요.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학습 능력과 기억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마라톤 훈련 과정에서도 이런 효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박술래 할머니의 경우를 보면 마라톤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으셨다고 해요.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뇌의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킵니다. 전전두엽은 계획과 판단을 담당하는 뇌의 최고 지휘부 같은 곳이거든요. 이곳이 활성화되면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돼요. 또한 마라톤 훈련 중에 만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회적 활동과 운동이 결합되면 뇌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대화하고 격려하고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과훈련의 위험입니다.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과 신체적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해요.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발표한 2020년도 연구에 따르면 무리한 장거리 달리기는 오히려 무릎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관절에 문제가 있거나 과체중인 경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70대 이상이 되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골밀도도 떨어집니다. 또한 인대와 힘줄의 탄력성도 예전 같지 않아서 부상 위험이 높아져요. 무엇보다 부상에서 회복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0대 말 정태균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서 매일 10km씩 뛰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2주일 만에 무릎이 붓고 아파서 병원에 가셨더니 연골에 염증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결국 한 달 동안 운동을 완전히 쉬어야 했고 그 후에도 몇 개월 동안 가벼운 걷기만 하실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일이죠. 또 다른 주의점은 심혈관계 위험입니다.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던 분이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50세 이상의 성인이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특히 가슴 통증, 호흡곤란,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었던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운동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펀메드에 발표된 2019년도 고령자 유산소 운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첫째, 주 3회에서 5회, 한 번에 30분에서 40분 정도로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이것도 부담스러우시면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서 하셔도 됩니다. 둘째, 운동 강도는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를 유지하세요.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나이를 빼면 대략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70세라면 150 정도가 최대 심박수고 그 50에서 70%인 75에서 105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돼요. 하지만 심박수 재는 것이 번거로우시면 말하면서 운동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하시면 됩니다.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수준이죠. 셋째, 근력 운동을 병행하세요.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근육량 감소를 막기 어려워요. 주 1회에서 2회 정도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골밀도 유지에도 효과적이고요. 실제 적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주에는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집 앞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내를 15분 정도 걸어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세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은 전방 15m 앞을 보며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세요. 둘째 주부터는 중간중간 빨리 걷기를 섞어보세요. 2분 정도 천천히 걷고 1분 정도 빨리 걷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심혈관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부터는 가벼운 조깅을 시도해 보세요. 역시 걷기와 조깅을 번갈아 가며 하시는 것이 좋아요. 1분 조깅, 2분 걷기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때 반드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해주세요. 운동 전으로 10분씩 스트레칭을 하시면 부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올바른 운동화 선택도 매우 중요해요. 쿠션이 좋고 자신의 발에 맞는 운동화를 신으셔야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화는 보통 500km 정도 뛰면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운동 루틴과 함께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특히 영양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펀메드에 발표된 2020년도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는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72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좋은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생선, 닭가슴살, 계란, 두부, 콩류 등이 있어요. 특히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근육 회복과 성장에 더 효과적입니다. 수분 섭취도 놓치지 마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드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운동할 때는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운동 전에 200ml, 운동 중에 15분마다 100ml 정도씩, 운동 후에 300ml 정도 마셔주세요. 수면도 정말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7시간 이상 주무셔야 운동 후 근육 회복과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져요.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손상된 근육 조직을 회복시켜주거든요. 실제 루틴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5분 정도면 충분해요. 목, 어깨, 허리, 다리를 차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10분 정도 천천히 걸으며 몸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20에서 30분 정도 빨리 걷기나 가벼운 조깅을 하세요. 점심시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특히 앉아서 일하시는 시간이 많으시면 목과 어깨, 허리를 풀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저녁에는 강도 높은 운동보다는 산책이나 가벼운 요가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잠을 잘 때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주말에는 조금 더 긴 코스를 도전해 보세요. 5에서 10km 정도를 천천히 걸어보시는 거예요. 이때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시면 더욱 즐겁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려야겠어요.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시작하세요. 특히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거나 최근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을 경험하셨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운동 중에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셔야 해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무릎이나 발목에 문제가 있으시면 달리기보다는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저충격 운동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관절이 붓거나 아프면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세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 두통이 생기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이온 음료를 조금씩 마시면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약물 복용 중인 분들은 운동과 약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해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병약을 드시는 분들은 운동 후에 혈압이나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 70대는 마라톤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70대 이상 마라토너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보스턴 마라톤 같은 세계적인 대회에서도 70대, 80대 완주자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일본의 경우 90세가 넘어서도 마라톤을 완주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준비 과정이에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훈련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마라톤 완주는 가능합니다.
두 번째, 늦게 운동을 시작해도 효과가 없다는 생각도 잘못됐어요. 펀메드에 발표된 2019년도 연구를 보면 60대 이후에 운동을 시작한 그룹도 사망률이 30%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73세의 한명숙 할머니는 70세부터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3년 만에 하프 마라톤을 완주하셨어요. 진작 시작할 걸 그랬다고 하시면서 후회하셨을 정도로요. 운동의 효과는 나이와 상관없이 시작한 순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단 몇 주만 해도 체력 향상을 느낄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오래 달리면 무릎이 다 망가진다는 생각도 사실과 다릅니다. 골관절염 연구학회에서 발표한 2020년도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이고 중등도의 달리기는 오히려 관절 윤활액 분비를 촉진해서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무리한 운동은 해롭지만 적절한 강도로 꾸준히 하는 달리기는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해서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강도를 찾는 거예요. 네 번째, 운동하면 배가 고파서 더 살찐다는 걱정도 있으시죠?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정반대예요. 규칙적인 운동은 기초대사율을 높여서 가만히 있어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해줍니다. 또한 운동 후에는 식욕 조절 호르몬이 정상화되어서 적절한 양의 음식만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운동했다고 해서 아무거나 마음껏 먹으면 안 되겠죠. 다섯 번째, 나는 의지가 약해서 꾸준히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세우시지 마세요. 매일 1시간씩 뛰겠다? 이런 목표보다는 주 3회 20분씩 걷겠다처럼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운동 파트너를 만드시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혼자서는 포기하기 쉽지만 함께 할 사람이 있으면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 운동복과 운동화에 돈을 많이 써야 한다는 생각도 버리세요. 처음에는 편한 옷과 신발로 시작하셔도 충분해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이지 비싼 장비를 갖추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발에 맞지 않는 신발로 운동하면 부상 위험이 높아지니 편하고 쿠션이 좋은 운동화 하나 정도는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은 젊을 때나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고정관념이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근력 감소를 막고 골밀도를 유지하고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데 운동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거든요. 자,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에서 40%나 줄여줍니다. 심장을 강하게 만들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둘째, 운동은 우리 뇌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해마 용적을 증가시켜 기억력을 개선하고 우울증 위험도 크게 줄여주죠.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훈련이나 부상을 피하려면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필수예요. 넷째,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영양관리, 수분 섭취, 충분한 수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다섯째,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합니다. 언제 시작하든 늦지 않았고 꾸준한 습관이야말로 건강한 장수의 비결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당장 무엇을 하시면 될까요? 먼저 내일 아침 집 앞을 10분만 걸어보세요.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0분이 익숙해지면 15분으로, 15분이 익숙해지면 20분으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둘째, 운동하기 전에 혈압이나 혈당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꼭 의사와 상의해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시작하세요. 셋째, 운동일지를 써보세요. 오늘 몇 분 걸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간단하게 기록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자신의 발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서 큰 동기가 될 거예요. 넷째, 주변에 함께할 사람을 찾아보세요. 가족이나 이웃, 친구 중에 건강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째,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보세요.
건강해지겠다보다는 3개월 후에 30분 걷기, 6개월 후에 5km 걷기 이런 식으로 명확한 목표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건강한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거예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에는 바로 꾸준한 운동 습관이 있어요. 앞서 소개해드린 박술래 할머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려고 노력한다면 10년 후에 나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건강할 거예요. 정말 맞는 말씀이시죠? 오늘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마라톤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초보자도 안전하게 따라할 수 있는 12주 완성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운동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 주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과 격려가 될 거예요. 건강한 습관으로 함께 100세 시대를 준비해요. 행복한 습관 TV와 함께라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할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